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곧 점심시간인데요. 점심 먹기 전에 명조 하나 보면서 왜 이런 명조는 성패가 이렇게 나뉘어지는지 하는 거, 그걸 연구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시죠. 인격의 상관생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용신이 인인데 상관이 재를 생했다는 거, 그러면은 바로 패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신이 인일 때는 재를 만나는 것이 가장 겁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재만 만난 것이 아니고 상관이 재를 생하는 그러한 명조라 그러면은 패가 조금 더 크다. 한마디로 치유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견이나 급재가 오면은 이 재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관이 있게 되면은 비견급재가 상관을 생조하고 상관이 이렇게 통관해서 상관이 다시 재를 이렇게 생해서 재가 한마디로 없어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신과 구신이라 그러면 이 재가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귀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관도 구신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명조 통변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병이 하나가 이렇게 한쪽으로 쭉 몰리면은 치유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은 병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 다양한 종류의 병이 있다라고 하면은 치유하기가 조금 힘이 들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격인데 재가 있음으로 해서 병이 조금 더 깊은 그런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명조인데 그렇게 보느냐? 네, 명조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6월 임수거든요. 정인격입니다. 그죠? 인격인데 보면은 지지에는 인이 있으나 천간에는 인이 지금 투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가상을 해서 보면은 답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 그래서 진짜는 신금이 되겠죠. 만약에 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괜찮을까? 또 이렇게 신금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병은 있을까? 또 천간에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은 어떠한 생조를 받아서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구분해 보면은 사주 내의 병과 약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인격이면은 부모의 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부모 궁 자체가 길신이니까. 자, 조상덕은 없습니다. 그죠? 자, 배우자궁은요. 배우자궁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치가 살을 깔고 있기는 하지만은 용신인 인의 생조를 해주고 또 이 팔자 자체가 임수가 진토에 통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라고 굳이 찾으면 진토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명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토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화극금 할 때 화생토, 토생금 하는 역할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이 진토가 이 명조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사화는요. 폐중유성이라 원래는 폐입니다. 왜? 용신이 인인데 인이 금기운이기 때문에 화기운을 만나면 당연히 폐가 나죠. 당연히 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사화가 사이축 합금해서 인을 조금 더 크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진토가 일간의 뿌리이자 가장 큰 상신의 노릇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화까지도 있다. 그래서 배우자들과 자식들도 나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천간에 이렇게 신금, 용신이 떴을 때 과연 괜찮은가 하는 것을 보면은
당연히 병화가 가장 큰 폐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병을 생해주고 있는 을목 역시도 병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이렇게 병들이 있는데 신금이 머리를 들지 않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들게 되죠. 어느 순간이냐면 이때입니다. 이때에 머리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운으로 흐르면서 이 진토, 뿌리인 진토를 이렇게 때리도록 들어오고 묘충하면서 들어오는 이 신묘가 대단히 흉한 때가 되겠죠. 그리고 인목 역시 오더라도 묘목하고 정통으로 때리는 건 아닙니다만 오화와 함께 인호합을 구성하고 목운으로 오르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지지의 상신 역할을 하던 토기운 자체가 무력화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뭔가 큰 사단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그런 시기가 이때가 될 수가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유는 운이 좋으냐면은 이 이유는 운이 대단히 좋죠. 이렇게 제가 있지만은 관을 만나게 되고 사유축 이렇게 국을 완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것은 여자가 이렇게 식상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남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또 자기가 자기 버릇을 살아야 되고 여자가 또 남자와 이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여자가 식상운으로 흐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연 지속이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오미는 방으로 따지면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폐가 크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도 이제 구분이 되어야지 됩니다. 미토가 들어올 때는 오히려 좋습니다. 왜요? 여기는 정관이거든요. 그래서 인이 정관을 만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행스럽게 이 시기에 공직에 몸을 담게 될 수가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오화가 들어오는 게 대단히 좋지 못하죠. 이렇게 재가 들어오는 시기가 대단히 좋지 못합니다. 사화가 들어왔을 때는 폐입니다만은 대패라고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극은 하지 못하지만은 천간에 임수 개수가 뜰 때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어쨌거나 뭘 하나 건드릴 수가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겁이 있어서 무엇을 이 병이 되든 죄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들이 차라리 좋은데 특히 좋을 때가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름 자신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관이 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살이 있고 상관이 있는 경우가 미인들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날씬하고 미인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부터 총각 애인이 있었고요. 이 사람이 아예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데 결혼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해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경우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 무엇인지 약이 무엇인지 이제는 다 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천간에 용신이 투출하지 않은 경우는 천간에 용신이 투출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보고 병을 하나씩 찾으면 답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시기가 될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격인데 천간에서 상관생재, 그래서 그냥 인격의 재만 보더라도 폐격이 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상관이 있게 되면은 어떠한 폐가 더 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